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좀 그래도 괜찮은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뭐 코스닥이 1%대 상승이 나왔고 코스피도 뭐 오늘 이 정도면 그 시장의 흐름이 최근에 진짜 그 불안했던 그런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을 싹 씻을 수 있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오른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특별한 이슈는 있지 않았어요. 그냥 낙폭 과대, 저가 매수,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난 하루였고요. 너무 싸니까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거죠. 여러 가지 지표로 봐도 그렇고 주가 상황들도 지나칠 정도로 많이 뺐다. 그러면은 여기서 저점이면 더 빠지지 않을 거니까 뭐 충분히 살만하다고 보고요. 오늘 저도 아주 많은 유혹, 그냥 갈등 뭐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늘릴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조금만 더 참아가자, 참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도를 할까 말까는 별로 고민하지 않았던 게 오늘 하방이 상당히 굳건하게 다져졌기 때문에 뭐 매도를 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오늘은 막판에 어떤 종목들 고민을 좀 했냐 하면은 뭐 삼성전자라든가 포스코라든가 지금 중간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종목들을 조금 고민했는데 하지만 조금 더 쉬어가자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매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몇 가지 종목들이 좀 있었는데 좀 쉬어가자는 생각이 들었고요. 분명히 싸져 있는 구간이 맞지만 또 어느 정도 오르면 또 반드시 뺄 겁니다. 7월 중순까지는 비중을 늘리기 어려운 그런 구간이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국내 물가 상승률이 지난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를 훌쩍 뛰어넘는, 그때 물가 상승률, 월간 물가 상승률이 4.7% 찍은 게 최고였는데 오늘 5월의 물가 상승률이 5%를 넘기는 그런 뭐 이제 지난, 그러니까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그때보다 더 하여튼 가장 최고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도 이제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내외 모두 지금 인플레이션과의 뭐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빠졌죠.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점을 바라볼 만한 시점인 건 맞고요. 또 미국에서는 또 그 뭐 미국뿐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죠. 지난주에는 일본에서 나왔었고 이번 주 이제 미국에서 유류에 붙는 그 세제를 좀 줄이는, 그래서 이제 가격을 떨구는 그런 정책이 이제 나올 텐데,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치가 또 반영이 됐고, 우리 시장에서는 뭐 한국은행의 발표가 있었는데 제가 이따 들려드릴게요.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이제 설명을 하는데 너무 쉽고 또 친절하게 아주 잘 설명을 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오늘 한 7분 정도 되는 영상을 중간에 또 보여드리는데, 이건 뭐 그 건너뛰지 마시고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한 두 번 정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최근의 국내외 경제 이슈가 골고루 많이 담겨 있고 우리가 뭘 주목해 봐야 하는지도 잘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메모하면서 이제 아까 들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었고요. 오늘은 많이 빠졌던 종목을 많이 빠졌던 그 직전만큼으로 돌려놓은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게임주들이 오늘 그랬고, 바이오주들이 좀 그랬고, 몇 개 업종들이 좀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이 올리는 게 아니라 요 최근에 급락이 나왔던 그만큼만 딱 올려놓고 다시 시장 분위기를 보자는 겁니다. 오늘 뭐 카카오 게임즈나 위메이드 같은 종목이 그런 수준이었고, 이제 좀 아주 우려를 씻어낼 만한 수준이 아니고 어제 왕창 뺐던 그 부분을 그만큼만 딱 돌려놓는 그런 정도였고요.
그런 점이 조금 우려가 좀 남아 있습니다. 내일 장이 어떻게 될까? 그러나 내일 장도 잘 갈 겁니다. 내일도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많이 크게 오르고 있고요. 또 미국 장이 이제 개장을 어제는 안 했지만 오늘 개장을 할 거고, 지금 미국 장 자체가 그 선물 지수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우리 국내 시간외 지수들도 다 잘 나오고 있어서 잘 나와서 내일은 한 번 더 이제 시장이 끌어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특히 삼성전자가 저는 내일은 상승할 가능성을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를 아까 장 막판에 좀 담을까 말까 했던 그 고민을 했던 이유도 그런 건데, 시간에도 좀 올랐고 내일 장은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이따가 이제 오늘 삼성전자 말씀도 좀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저는 누리호 발사, 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너무너무 장하다는,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자랑스럽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누리호를 오늘 5시 10분에 성공 발표가 나오고 나서 시간외가 이제 그때부터 조금 빠졌습니다. 당연한 거죠. 누리호 발사 됐잖아요. 성공했잖아요. 재료 없잖아요, 이제. 누리호가 거기서 훌륭한 다른 뭐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거나 또 다른 뭐 누리호를 뭘 쏜다든가 하는 그런 이슈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오늘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이제 그 이슈는 그냥 소멸된 겁니다. 훌륭하게 폭락을 시키지 않고. 그래서 내일은 관련 주들이 아마 오전에 잠깐 오르는 것처럼 하다가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테마주들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외에서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이 있었으면 좀 잘못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그 시간에 매수하시려는 분들을 이제 또 말리느라고 5시 한 10분부터 시간에 마감할 때까지는 좀 말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많이 빠져가지고 시간외에서 많이 오르다가 이제 좀 시간외가 결국은 올랐지만 좀 많이 눌리는 모습을 보고, 다행이라는 말씀을 또 해주신 분들이 많았고요. 오늘은 이제 2차 전지는 좀 차분히 좀 눌려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에코프로비엠은 굉장히 강했죠.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뭐 실적 이슈 이런 거 둘째 치고 지금 단기간에 그 유상증자 성공을 했잖아요. 이제 무증 받아야죠. 무증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7월 13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되기 전에 조금 시장이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7월 초에 첫째 주, 그리고 그 7월 8일 있는 그 주의 말까지는 에코프로비엠은 아주 굳건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전 되게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상증자까지 이제 받고 나면, 그때는 조금 만약에 주가가 좀 전 고점 부근에 가 있다거나 좀 올라가 있다면 그때는 조금 비중 줄여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무상증자 이슈가 나오고 나서 이제 실제로 증자했던 그 내용들이, 증자했던 물량이 시중에 풀리면, 이 시장에 풀리면, 그러면 이제 희석이 되기 때문에 조금 눌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7월 13일 소비자 물가지수,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28일 FOMC가 연거푸 나오는 7월 중순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비중을 좀 줄여놓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싶고, 지금은 그런 것들이 선반영된 상태에서 박살이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짧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689 종목이 올랐고 187 종목이 빠졌습니다. 0.75% 올랐고요. 코스피 100이 0.58% 올랐으니까 오늘은 대형주 흐름이 상대적으로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코스닥은 1004 종목이 올랐고 386 종목이 빠졌습니다. 1.09% 올랐고 코스닥 152 1.1% 올랐습니다. 비슷했죠.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 외국인은 팔았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많이 샀고 기관도 같이 샀고 개인만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흐름이 좀 더 좋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시각 현재 나스닥 선물 1.56% 오르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원달러 환율은 0.09% 올라서 1293원대로 이제 높아졌고요.
국제유가는 6.3% 하락한 이후에 이제 아직 업데이트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는 어제 미국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상승 출발한 증시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잔존하는 상황에서 최근 증시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기관 중심으로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했다는 분석 나왔고요. 코스닥은 낙폭 과대 인식 속에 기관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기반의 상승 마감했다, 이런 제목으로 낙폭 과대로 인한 저가 매수세 유입, 그리고 미국의 가솔린 면세 추진,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나왔다. 그리고 무상증자 권리락 착시 효과 테마주들, 뭐 노터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일제히 약세로 돌아섰다. 이틀 연속 하한가 나오고 뭐 그랬죠. 자, 시총 상위주 볼까요? 자, 시총 상위주 보면 오늘도 삼성전자는 0.34% 빠져서 58,500원까지 주가가 밀렸고요. 많이 빠진 종목은 없습니다만 KB금융이 조금 눌렸고 1%대 하락, 포스코홀딩스도 0.79% 하락, LG화학도 0.7% 하락. 자, 셀트리온이 0.98% 오르고 포스코홀딩스가 0.79% 내리면서 이제 시총 차이가 1,600억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제 내일도 당장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고요. 오늘 삼성 SDI, 네이버, 삼성물산이 2%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딱 5종목이 빠졌는데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LNF와 첨보가 2%대 하락이 나왔지만 에코프로비엠은 0.79% 오히려 올랐고요. 카카오게임즈가 10.5% 올랐고, 그 다음에 위메이드가 7.19%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뭐 물론 많이 올랐죠. 근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 이거야말로 진짜 착시 효과다. 지금 딱 빠지기 전 그 흐름, 그 수준까지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진짜로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데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는 이제 내일 장을 좀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업종 보면은 코스피가 섬유의복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 신원 우선주가 상한가, 대현이 5%대, 신원이 3%대 올랐고요. 통신업종이 제일 안 좋았는데 LGU 플러스, KT, SK텔레콤이 다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4.68% 올랐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어제 급락했던 것 뭐 그 정도 올려놨죠. 10.5% 올랐고, 위메이드 7.19% 올랐고, 룽투코리아가 6.3% 올랐습니다. 빠진 업종은 종이목재 업종이 0.56% 제일 많이 빠졌는데 프로스테믹스 2%대, 동아기업 0.85%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오늘 좋았습니다. 이연제약이 12%대, 일동홀딩스 10%대, 녹십자 6%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유한양행 우선주, 한인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국제약품 4종목만 빠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제약 종목은 셀루메드가 상한가, 에드바이오텍이 11%대, 이수앱지스가 7%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PCL이 6%대, 올리페스, 사마제약, 대성미생물이 2%대 하락했습니다. 공매도는 1,069억 원이 줄었고요. 코스피의 LG에너지솔루션이 크게 줄었고, 카카오게임즈 공매도가 크게 늘었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HMM, 한국항공우주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카카오게임즈, LNF, 에코프로비엠, 첨보, CIS 2차전지 종목들이 대거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금호석유, 하나투어, 코웨이, 메리츠금융지주, 고려아연순이었고, 코스닥은 위지윅 스튜디오, 하림지주, 우리기술투자, 아프리카TV, 첨보순이었습니다. 한국은행 오늘 한국은행이 물가상승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 4.7%를 넘어서는 고물가 국면이 연말까지 지속될 걸로 내다봤다 하면서 일단 연초에 3%대 중반을 기록하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불과 2달 만에 5%를 상당폭 상회하면서 글로벌 위기 2008년도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올라갈 거고,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대폭 상향할 거다 등등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오전에 있었던 그 한국은행의 기자간담회 일단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이 내용을 한번 꼼꼼히 들어보시면은 여러 가지로 정말 최근의 이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리고 이 이창용 총재가 전달력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아주 쉽게 알아듣기 쉽게 잘 전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지금부터 2022년 6월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침 일찍 기자간담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상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연 2회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발표에 앞서 오늘 간담회는 5월 26일 금통위 논의 이후에 국내 경제 상황과 통해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있어서 이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자리가 아니고 연 2회 정기적으로 물가 설명을 위해서 예정된 간담회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특히 물가 상황이 엄중하여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현 물가 상황에 대해 국민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고 앞으로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의 물가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물가 오름세가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초 3%대 중반을 기록하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월 중 4%를 웃돈 데 이어 불과 2달 만에 5%를 상당폭 상회하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가 오름세가 이처럼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은 해외발 공급 충격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제 유가가 크게 상승한 데다 곡물 등 국제 식량 가격도 전쟁 여파, 주요 생산국의 수출 제한, 이상 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 등으로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 측 영향이 외식 물가나 임금 상승으로 전이되는 모습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도 한층 커진 점도 물가 오름세 확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이후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의 오름세도 지난달에는 3% 중반까지 높아졌습니다. 앞으로의 물가 흐름은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 양상, 국제 원자재 가격 추이,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상승 정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상방 리스크가 우세해 보입니다. 지난달 금통위 이후 4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적지 않은 물가 여건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정점 기대가 당초 예상보다 늦춰지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EU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제한 등으로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제 유가가 지난 금통위 직전 109달러 수준에서 6월 들어 평균 120달러 내외로 크게 상승하면서 지난 전망 당시의 전제치를 상당폭 웃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 소비자 물가 오름세는 지난달 전망 경로를 상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물가 흐름과 관련하여 저희가 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해외발 공급 충격의 영향이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주요 글로벌 전망 기관들에 따르면 고유가 상황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높아진 국제 식량 가격도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국제 식량 가격 상승에 따른
에그플레이션 현상은 하방 경직적이고 지속성이 높은 특성으로 인해 그 영향이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도 회복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해외 공급 측 요인의 영향이 오래 지속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국내 여타 품목으로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국내의 물가 상승 압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적절하게 제어하지 않을 경우 고물가 상황이 고착될 수 있습니다. 이미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물가 목표인 2%를 넘어 3%를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2% 수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시장 기대를 반영한 기대의 인플레이션 지표도 높은 변동을 보이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불안해질 경우 물가가 임금을 자극하고 이는 다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임금 물가 간 상호작용이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식료품은 경제 주체의 체감도가 높아 기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중국의 성장 둔화, 주요국의 금리 인상 가속 등으로 연말로 갈수록 글로벌 경기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난주 미 연준이 당초 예상보다 큰 폭의 금리 인상, 소위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미국 경기의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 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물가와 성장의 상충 관계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통화 정책은 물가, 경기, 금융 안정, 외환시장 상황 등 향후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데이터 디펜던트하고 유연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물가 오름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가파른 물가 상승 추세가 바뀔 때까지 물가 중심으로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자 지급 부담 증가 등으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책 공조를 통해 보다 정교하고 미시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의 엄중한 물가 상황에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당행의 설립 목적인 물가 안정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창용 총재 언급했듯이 사실 핵심이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 그 자체일 수도 있지만요. 지금 주식 시장의 핵심은 사실은 피크아웃이 이창용 총재 지금 언급한 것처럼 피크아웃에 대한 전망이 조금 뒤로 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피크아웃이 발생을 한 걸로 피크가 지나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8.6%라는 그 수치가 전달보다 0.3%포인트 높아져 버리니까 이거 피크 아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라고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은 거죠. 그래서 지난 한 2주간 바짝 빠졌다가 이제 반등을 하는 건데요. 지금 피크아웃, 그러니까 7월 13일 제가 자꾸 주목하자고 했던 이유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미국에서 이제 7월 13일 날 발표를 하고 바로 그 다음 날 14일 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5%포인트를 지금 올릴 예정입니다. 0.25%포인트를 올려서는 도저히 막을 수도 없고 금리 차이가 너무 커져버려요. 근데 7월 14일 날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벌어지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똑같은데 7월 14일 날 한국은행이 0.5%포인트를 올리고 그 2주 뒤에 7월 28일 날 미국의 FOMC가 0.75%포인트를 올린다고 하니까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0.25%포인트 차이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로 지금 코스피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금리 차이가 당분간 좀 지속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그래서 결국 그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어딘데, 그 피크 찍는 시점이 언젠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일단 7월 13일 날 만약에 금리가 아니죠. 저 소비자 물가 지수가 6월에 지난번 발표했던, 그러니까 7월에 발표하는 건 6월에 물가 지수니까 그때보다 높게 나온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크게 빠질 겁니다. 그런데 시장의 예상치 또는 지난달 나왔던 그만큼보다 낮아지면 시장은 일단 짧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다음 달에 한번 더 지켜볼까 해서 8월에 또 발표하는 그 소비자 물가지수, 그거를 보시면 이제 7월보다 더 낮아지면, 8월에는 미국에서 8월 10일 날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8월 10일 날 발표를 했을 때 6월에 8.6%보다 7월이 더 낮고 8월에 한 번 더 낮으면, 그때는 피크 지났구나 하고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앞으로 남은 한 두세 달 동안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7월, 8월 뭐 한 두 달 정도 연거푸 나오고 나서 한 9월까지는 그런 시장의 어떤 심리를 어루만져 주려면, 달래주려면 이제 한 두 달에서 석 달 정도 연속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정을 찾아야 되고 낮아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 와중에 8월 달에 이제 6월 지나고 나면 7월부터 8월까지 그 2분기 실적에 대한 또 기대, 전망 이런 게 나오고 분석이 나오고 발표가 이제 이어지겠죠. 8월 15일까지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소비자 물가 지수 이슈가 2분기 실적 이슈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 상반기까지의 실적이 이제 잘 나온 종목, 그런 종목들로 또 자연스럽게 이슈가 옮겨가면서 이제 실적 종목별 장세로 다시 바뀌겠죠. 그게 7월 한 중순부터, 7월 한 초중순부터, 그러니까 7월 13, 14 그 이슈가 지나가고 나서부터 8월 중순까지 약 한 달 가까이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고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이 잘 가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가 지나가게 되면 한 9월, 10월 정도부터 이제 시장이 반등세로 돌아서게 될 거고, 이제 그때가 진짜 기회가 올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완전 뭐 7, 8월 달부터 물가 지수가 크게 낮아지거나 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장이 상승세로 이제 돌아서는 시점을 한 연말 정도로 보는 거죠. 그게 시장의 지금 기대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연말쯤. 그래서 저는 한 9월은 좀 이른 것 같고, 한 10월에서 12월, 그러니까 4분기, 올해 4분기에 시장이 변화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고, 그때에 맞춰서 계속 웅크리고 있다가 현금을 계속 들고 있다가 이제 크게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거죠.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급락장 속에 대장주 명암이 엇갈렸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급락했고 에코프로비엠은 선방했고, 삼성전자는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죠. 58,000원대까지 밀려 내려왔고, 제가 하방을 57,000원대, 57,500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오늘 일단 58,500원까지 빠졌고, 전 내일은 좀 반등할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일단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완전히 돌아서는 건 아닐 수도 있고 단기 반등이 그칠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급락은 이제 어느 정도 막을 가능성이 있다. 내일 시장이, 우리 시장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돼서 그렇습니다. 자, 수급을 보면 셀트리온은 외국인이 3일 연속 매수, 기관이 4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 흐름은 아주 좋았죠. 견조했습니다. 15만 4천원 이제 회복을 했고요. 헬스케어는 외국인은 소폭 팔았지만 기관이 6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장중에 계속 안 좋다가 강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투, 연기금, 사모펀드 등등이
꾸준히 사모으고 있다. 지금은 기관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계속 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제약은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매수세가 그렇게 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뭐 아주 강하진 않았고요. 그래도 헬스케어보다는 좀 좋았죠. 74,300원까지 주가를 다시 끌어올렸고요. 위메이드는 보자마자 기관은 팔았고 외국인은 샀는데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강한 흐름이 나온 거고요. 단숨에 7만원대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도 기관들이 좀 팔고 금투와 연기금이 이제 매도를 한 게 약간 불안 요소이기도 한데요. 일단 내일 하루 흐름을 좀 더 봐야 됩니다. 오늘 올랐지만 아주 만족스러운 수준, 뭐 이 정도면 만족스러운 수준이죠. 그런데 그 주가가 완전히 상승세로 돌아섰냐 아직은 판단하기 이른 그런 시점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이 5일 연속 매도가 나와서 좀 주가가 흐름이 안 좋았다가 기관이 매수량을 늘리면서 특히 사모펀드가 많이 늘리면서 주가를 상승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는 외국인이 여전히 계속 사고 있고요. 기관도 3일 연속 매수. 개인의 매도량이 어제의 2배 정도 나왔습니다. 이제 27,000원대 그 다지면서 다시 전 고점 부근을 노크. 뭐 3만 원 뚫는 거는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봐요. 3만 원까지 가는 거. 아직 뭐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계속 이렇게 수급이 너무 좋게 들어오고 있는데 특별한 악재 나오지 않는 이상 걱정할 필요 없다. 강원랜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외국인이 많이 팔고 개인은 계속 사고 이런 구조에서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기관이 계속 최근에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좀 다행스러운 구간이고요. 오늘 최근 이틀 동안 1,000원씩 1,100원씩 계속 빠지다가 오늘은 200원 하락한 채로 마무리를 했고요. 58,000원 정도 저점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시간에 보니까 셀트리온 0.65% 1,000원이 올라서 155만 5천원이었고요. 헬스케어 0.65% 400원이 올라서 61,700원 기록했습니다. 제약 0.27% 200원이 올라서 74,500원. 위메이드 0.14% 100원 올라서 72,200원. 에코프로비엠은 0.33% 1,700원이 올라서 524,700원. 강원랜드 0.37% 100원 올라서 27,200원. 삼성전자 0.85% 500원이 올라서 59,000원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시간의 영향으로 내일 오전에 이렇게 한 59,000원 안팎에서 시초가 형성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지금 보면은 그냥 주가 자체가 그렇게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위쪽에 5일선, 11선, 21선이 그대로 누르고 있고 5일선 아니죠. 11선하고 21선이 누르고 있고 아래쪽에서 5일선이 받쳐주고 있고 그래서 그냥 약해요. 약한데 더 빠지진 않고 있죠. 그러니까 더 빠지진 않는데 더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이 내일 같은 날 시장 흐름 좋을 때 이걸 깨면요. 이제 61선 부근까지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16만 원짜리 근처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헬스케어는 그래도 61선 초록색 61선 아래로 빠지지 않고 빠졌다가 쭉 올리면서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좋을 때 위쪽에 있는 121선 65,000원 정도까지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제약은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여서 위쪽에 11선 또 21선 하나씩 만나게 되고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게 될 테니까 주가 흐름은 셀트리온이나 헬스케어보다는 강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메이드 오늘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어제 뺀 거 그냥 그 정도 수준 올려놓은 거죠. 아직 11선까지 가지도 못했고요. 아직은 뭐 주가가 완전히 상승 반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MACD 돌아섰고 RSI 돌아섰고 그래서 이제부터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은 여전히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주가가 빠지는 거 아니야 했지만 노란색 21선에 탁 지지를 받고 그대로 올려서 뭐 전혀 이상 없는 상승 추세를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뭐 전혀
아무렇지도 않고요. 일단은 전고점을 언제 다시 도전을 하느냐. 지금 흐름을 보면은요. 그 에코프로비엠이 한번 쭉 밀어 올리면 그 밀어 올리는 것보다 좀 짧은 기간 동안 끌어내렸다가 다시 밀어 올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 7일 정도 상승 패턴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 주 한 3, 4일, 오늘로 5일째 이제 하락 패턴에서 이제 상승 반전하는 건데요. 적절한 시점에 상승 반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강원랜드가 좀 위태위태했는데 121선 딛고 올라가서 음봉 2번 나왔지만 그래도 상승 패턴을 약간씩은 유지하고 있고요. 60일선 깨고 올라가면 위쪽에 이제 21선 27,600원 정도 자리까지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이 왼쪽에 보시면 2020년도에 주요 지점들 이렇게 연결한 선이 있는데 이걸 쭉 연결해 보면 이 57,500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57,500 지난번에 57,500원 정도 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7,500원을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시간에 보면은 한 58,000원 정도 지지를 이제 받고 59,000원 내일은 시초가가 한 59,000원 정도에서 형성된다. 그러면 오늘의 저점이 이제 저점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오후장에서 좀 매수를 할까 말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59,000원, 58,000원대 정도를 저점으로 반등해서 6만원 탈환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RSI 밑에 동그라미 2개 쳐놨는데 2020년 코로나 사태만큼이나 깊게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짜 저점이다. 완전히 그 과매도 구간으로 아주 진입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그 미국의 선물 지수 보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강합니다. 이 미국 선물 지수만 놓고 보면은 내일 장이 우리 시장도 상당히 강하지 않을까 하고 이제 기대를 좀 하게 만드는 그런 구간이고요.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장 종합 상황 말씀드릴 때 1.5%대 말씀드렸는데 지금 1.64%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좀 더 상승했습니다. 그 선물 지수가요. 그리고 뭐 오늘 미국 시장도 괜찮은 흐름이 나올 거고요. 내일 우리 시장도 조금 더 밀어 올리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지만 이제 이럴 때 뭐 짧게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 매수해서 이제 짧게 수익을 내시면 괜찮겠지만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7월 중순에 중요한 그 이벤트들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충격을 받을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돼요. 지금은 저는 비중을 계속 늘려가는 타이밍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비중을 늘리려면 7월 중순 정도에 일단은 좀 늘리자. 그게 안전한 투자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힘든 구간이 약간은 좀 벗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내일도 좀 우리 시장 오늘만큼이나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